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소폭 하락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이렇게 2% 이상 급등한 날이 올해 들어서 대부분 떨어졌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그럼요. 보여지고 있고요. 저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파월 의장이요. 그냥 오늘 새벽에 있었고 어저께 또 오늘 내일 새벽에서도 좀 하원 상원 이제 좀 증언할 텐데 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다 뭐 일상적인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 할 때마다 뭐 금리를 좀 올린다 하면 또 떨어졌고 뭐 해본 말 하다 그러면 하고 또 리세션은 뭐 불가피하다면 떨어져 이런 건데요. 그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은 그냥 냉정하게 흐름 자체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앞선 코너에서 미래에셋에 계신 김석환 위원인가요? 김석환 위원이 제가 보기에 시장의 매크로 지표를 다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보신 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큰 매크로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시장을 한 발짝 물러서면서 좀 냉정하게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골드만삭스였는데요. 오늘 이제 시티그룹이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했어요. 결론을 보면 2020년이요. 미국이 2.6 이것도 높다라고 얘기 많이 하실 텐데 2.3으로 내렸는데요. 그리고 2023년은 2.3에서 1.9%로 내리면서 글로벌 리세션 확률을 50%로 상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내년까지 한 35%에서 올해 30, 내년에 50으로 상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올해일지 내년일지 후년일지 모르겠지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은 진영이 분명히 팽배해져 있고 오늘 그 얘기를 자기가 원하지는 않으나 원하고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파월 의장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이거로 또 이제 측면이 있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는 그런 말을 뭐 감히 안 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지금 신보다 돈을 많이 못 나는 엑소모빌을 하여튼 그게 귀에 없는다 그 말이요. 하여튼 그럴 정도니까 좀 압박이 있었겠죠. 다만 그거보다는 최근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의 둔화 우려. 분명히 하나의 유가지 하락 조금 조정하는 데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7월 4일이잖아요. 7월 4일이 이번에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최대 이제 드라이빙이 하는 거거든요. 드라이빙 시즌인데 이번에 아마 유사일의 최고의 어떤 드라이빙 나올 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값에도 한번 놀라고 호텔 비용 올라가고 뭐 다양한 것에 놀라겠죠.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제가 오늘 흥미로운 지표를 제가 오늘 붙인다 하다가 깜빡 까먹고 못 붙여왔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6월 현재까지의 그 신용카드 혹시 소비를 보여줬어요? 혹시 부사님 오늘 아직 소개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 기사 보셨죠? 네,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품의 소비는 여전히 좀 슬로우하거나 증가율을 줄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간 거가 서비스죠. 물론 서비스인데 서비스가 호텔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항공요금입니다. 그런 것들은 두 가지 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유의하실 것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딱 궁금하죠. 이 값이 올랐으니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 표를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무 얘기 시간에 제가 표를 좀 다시 구해갖고 보여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명목으로 올라간 거 말고 진짜 수량 단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량 단위. 진짜 비행기 그 예약 비행기 그리고 레스토랑 이런 것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다 늘어난 거예요.
근데 보면 제품에서 보면 여전히 제일 많이 작년 대비 소비가 늘어나는 건 휘발유예요. 휘발유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늘어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휘발유에 제가 본 거를 보면 약간 마이너스 났습니다. 지금요. 마이너스. 실제 소비량은 줄었다고요? 소비량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6월달에 지금 휘발유. 물가가 많이 오른 탓이.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안 가고 막 그런 걸 한 거죠. 자제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그래프를 좀 구해갖고 오늘 이따 아무 이야기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유가는 지금 105달러까지는 하락했지만 이건 아직 먼 얘기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요.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게 50, 60달러, 70달러 막 갔을 때 저희가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거가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훅 떨어졌었어요. 그쵸. 그러다가 다시 올라간 게 60달러가 70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더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또 뭐 기회기만 되면 또 떨어질 수는 있겠죠. 다만 어찌됐건 105달러 해봤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분이 어떤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도 약간 뜨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준금리 올랐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지금 금리가 떨어진 것 자체는 채권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금도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 지금 제대로 안 떨어지고 있는데 금도 마찬가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그런 거가 있는 겁니다. 전화 부사장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별로 안 하죠.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아는 바가 없지만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일부의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일부에 보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금을 가지만 금 말고 또 하나의 역할이 비트코인이 분명히 있다고 했던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언저리수가 떨어졌잖아요. 다른 것들 말할 것도 없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회피 심리로 일단 금의 역할이 다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금리가 조금 내린 것은 안전자산으로 보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달러는 이제 조금 진정된 거죠. 여기선 진정됐는데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1,304원 고점이 1,304원. 그러니까 마감은 제가 봤을 때 뭐 1,295원 네, 뭐 그랬는데 마감 후에 제가 좀 마감 후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1,300이 넘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게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잠시 전에 여기 원고를 보내면서 보니까 다시 1,295원 정도 언저리 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거래보다는 우리나라 거래가 더 활성화 커니까 9시 타임에 보셔야 되겠고요. 엔화는 지금 뭐 거침없죠. 지금 어찌됐건 조금 진정됐다 하더라도 136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어찌됐건 다시 보여주면 이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랑 오늘 나이키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네. 테슬라는요.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하면 그 아담 조나스를 싫어하신 분이 테슬라를 진짜 오랫동안 매매 주주 하셨다면 다 압니다. 늘 테슬라에 좀 부정적이었나요? 엄청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2018년 그때 정말 테슬라의 그 당시에 혹시 주주였었다면 진짜 진정한 테슬라 주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이미 이전에부터 하셨다면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뭐 10달러, 20달러 얘기했던 거고 그때 이제 지나고 나니까 부도났을 수도 있었다. 얘기하면서 기억하시겠잖아요. 아실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팀쿡한테 딱 그 당시에 만나달라고. 근데 그때 거절을 받고 자기 답변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다시 속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리화나 피웠을 때랑 똑같습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그때 엄청나게 계속 깠던 사람이 2020년 가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반성문을 썼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엔 최고의 불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1,300에서 1,200달러 내렸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오늘 주가에 영향도 없었지만 이거는 딜리버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랑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테슬라는 뭐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큰 영향이 일단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오늘 세 군데에서 오늘 투자 의견을 리뷰했어요. 시포트라는 곳에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별도로 얘기 안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를 얘기했고요. 텔시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170에서 170으로 내리고요.
시티그룹은 157에서 123으로 내렸습니다. 예, 제가 요 텔시나 시티그룹은 제세에 안 뵀지만 요 시포트 레포트 대충 보고 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입니다. 공급망 이슈는 일정 수준 뭐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값이 올라가고 여기에 더불어 달러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달러 얘기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나이키예요. 뭐 이런 거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100달러로 한번 생각해 보자. 신발이 100달러인데 뭐 110달러로 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정에서 110달러 올리면 그것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정도만 영향을 미치고 워낙 브랜드력이 강하고 나이키 하면 누구나 다 가격 결정은 있는 기업으로 다들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100에서 110달러도 10%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고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격 올린다 그러면 나이키 신발을 한국 나이키 쳐서 올린다 그러면 100에서 110달러면 미국 기준은 10%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상 올릴 가능성이 크겠죠. 15에서 뭐 올릴 수 있겠죠. 일본은 더 올리겠죠. 다른 나라 국가 다 올리겠죠 지금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일정 수준 뭐라 할까요? 심리적 저항을 넘은 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건 어느 제품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중국집에서 그 짜장면을 먹잖아요. 우리 저 엊그저께도 모처럼 점심을 한번 갔죠. 근데 짜장면 먹었잖아요. 한 1년 만에 먹은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식사를잖아. 네. 그 전에 다 이제 끝나니까. 네, 그렇죠. 그 얼마 안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중국집에서 중국집에서 86,000원. 다 합해서요? 다 해서. 그렇게까지 안 났어요. 그렇게 뭐 진짜 탕수육 86,000원. 진짜요? 샥스핀 드셨나요? 아니요. 저희 그 깐풍기 하나 먹고 깐풍기. 요리 그 식사 예, 5개 했는데 86,000 났어요? 예, 86,000원. 비싼데 그 엄청 올랐네요. 엄청 올랐는데도 네. 불구하고 계산할 때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딱 알고 이제 먹었는데 10만 원이 나온다 생각하면 저라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뭐 굳이 도시락 안 가려고요. 그래서.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짜파게 드세요. 각자의 생각에서 심리적인 선이 넘는 선들이 나온다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미국 안에서만 제품을 하고 판매하는 대표적인 것은 유틸리티나 이런 거죠. 수도나 전력이나 뭐 아메리칸 타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외에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미국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하는 기업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아이폰일 수도 있겠고요. 아이폰은 매년 보통 5% 정도 가격 제품 인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올해는 한 10%에서 15%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가격 부품 가격이 올랐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이미 지금 가격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더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3년 만에 한 번씩 바꾸던 사람, 2년 만에 한 번씩 바꾸던 사람이 약간 멈칫한다. 그런 얘기가 오늘 이런 거죠. 제가 특정 나이키 때문에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애플 때문에 뭐라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달러의 고공행진의 위험이다. 그거는 오늘 시포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으신 분은 시포트 부분 이런 거 좀 구해서 좀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관을 이해하시면 좋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시면 이거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달러가 지금 고공행진 하잖아요. 언젠가는 모르죠. 언젠가는 모르지만 달러가 혹시 만약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앞서 김석환 의원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조금 뭐랄까 약간 중립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애널리스트 의견에 대해서 목표 그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말도 안 되게 버블이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요. 그건 제가 기회 봐서 내일이라도 또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마이클 윌슨이거든요. 그 230달러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주당이익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논리로 이게 달러가 좀 안정된 모습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다시 리비전이 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의 움직임, 무브먼트를 좀 보시면서 좀 방향을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를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테슬라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주가가 아닙니다. 주가. 테슬라 가격이 이번에 또 올랐잖아요. 네. 미국에서 올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올렸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올랐는데 뭐 얘기도 별로 안 나오죠. 뭐 일상적으로 올리니까. 근데 그 GM이나 우리나라 현대차도 값은 올렸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올립니다. 지금. 올릴 수가 있는 상황에 조금씩 올리겠죠. 근데 그것도 다 가격적인 레벨이 있는 겁니다. 레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항이 되는 레벨이 있는 거죠. 분명히 가격 결정력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가격을 올리는 거죠.
자기는 진짜 올리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지난번에 IR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죠.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제가 어제 아침인가 잠깐 보고 제가 도저히 못 믿겠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지금 이 현장에 오면서 걸으면서 또 보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2달 전쯤이었나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벚꽃 축제가 열렸잖아요. 여의도에서 열린 게 3년 만에 벌써 2-3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저희 지인이랑 여기 테슬라 매장에 들어갔었어요. 저희 지금 예전부터 테슬라 한번 사고 싶어갖고 했는데 뭐 지금 있는 차가 고장이 나 있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안 사고 보고 있는데 모델 Y가 그 당시에 제가 부사장이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모델 Y의 그냥 쉽게 해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하얀색의 기본형. 그리고 퍼포먼스형도 아니고 완전 기본형. 우리가 말로 얘기하는 쉽게 해서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딱 그 가격이 8,400 정도로였어요. 그 당시에 8,500 그 정도의 레벨이라서 야 그것도 엄청 올랐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모델 3 가격 모델 Y를 한번 먼저. 모델 Y. 네. 모델 3의 기본형도 7천만 원입니다. 완전 깡통이. 근데 모델 Y 있죠. 많은 분들 선호하는 모델 Y가 9,300 정도 나오죠. 이게 네. 최저 가격으로가 네. 9,485만 원에서 그게 8,600이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1억 196만 원. 퍼포먼스형은 1억이 넘습니다. 1억 네. 150이 되고요. 모델 3 있죠. 모델 3 기본형이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타고 다니는 거 대부분이 듀얼 모터를 쓰거든요. 9천만 원이 넘어요. 그게 8천만 원이 넘고 퍼포먼스형은 9천만 원이 넘죠. 9,400만 원이 넘죠. 제가 말씀드린 거가 여전히 팔리니까 그렇게 가격을 해놨겠죠. 그 가격이면 모델 3에 약간 그런 거 보면 쉽게 얘기하면 벤츠 E 클래스보다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 비쌉니다. 벤츠 E 클래스 이런 거. 특히 모델 Y 되면 웬만한 벤츠 E 클래스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달러의 어떤 비용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좀 약간 달러를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때 달러의 무브먼트, 딴 걸 보시지 말고 달러는 좀 챙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얘기 좀 이어서는 제가 오늘 외전 시간에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계속해서 달러의 움직임이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으로 소비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대표적인 기업, 소비 기업인 나이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전해주셨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이 좀 과도하게 빠졌죠. 매도가 나타났고 좀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버틴다고 해서 버텼지만 어쨌든 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내 장에는 어떻게 네.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가 되는데 부디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국내 장은 좀 오늘 분위기가 좋기를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